안녕하세요. 주식이라도 살 걸 그랬어요. 제이익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업비트 코인베이스 상장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다음 주 4월 14일에 코인베이스가 상장하게 되는데요. 그 코인베이스를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상장 소식, 그리고 매출 분석, 그리고 리스크까지 종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인베이스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2011년도에 거래된 암호화폐 거래소이고요. 미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4,300만 명이 넘는다고 하고요. 현재 기준으로는 더 올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주요 암호화폐들이 상장이 되어 있고, 이 코인베이스에 상장하게 되면 그 암호화폐 가치가 크게 상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코인계의 구글이라고도 불리기가 하는데요. 특이하게도 이 암호화폐 결제 가능 상점을 찾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처럼 지갑에 대한 기능도 있기 때문에 여러 거래소 중에서도 되게 많은 분들이 찾고 있고 거래 금액이 큰 수준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암호화폐 시장이 어느 정도의 성행됐을까에 대한 지표로 저는 이 이슈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 비트코인의 ATM기가 거의 1만 대에 육박을 한다고 합니다. 작년에 비해 절반 이상이 증가한 수준이고요. 매일 34대 정도가 계속적으로 설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ATM기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은행 ATM과 유사하게 암호화폐를 사고 파는 기능을 할 수 있고요. 특히 복잡한 환전 절차가 간소화되기 때문에 여행자들에게 꽤나 편리한 기능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비트코인 ATM기가 있는데 미국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그 규모는 적은 것 같고요. 전 세계 중에 미국이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로 미뤄 보았을 때 암호화폐 거래가 되게 대중화가 되고 우리 삶에 밀접하게 오고 있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첫 번째 상장 소식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뉴스 기사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스닥의 코인베이스의 직접 상장이 4월 14일로 예정되어 있다는 기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SEC의 서류들은 다 제출이 된 상황인 것 같고요. 4월 14일 팔란티어처럼 직접 상장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요. 코인베이스의 주식 가격은 상장 당일 나스닥 거래소에서 주문에 따라 정해질 전망입니다. 다만 공모가와 비슷한 중고 가격 자체는 전날 밤에 공개가 되는데요. 이것은 직접 상장 방식으로 로블록스, 팔란티어, 스포티파이가 비슷한 상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코인베이스의 적정 주가를 한번 예측해 보기 위해서 장외 거래 가격을 봤을 때는 평균 340불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장외 거래가 이제 보통 공모가보다는 비싼 가치를 부여하긴 하는데요. 이로 미뤄봤을 때 공모 가격이 이 정도 수준일 것이라고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이어서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 코인베이스의 기업 가치는 마지막 주에 거의 900달러에 육박을 한다고 합니다. 이 코인베이스가 암호화폐가 계속적으로 성행하고 글로벌리 이렇게 대중화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 가치가 더 크게 부여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코인베이스를 투자할 적기인지는 21년도 1분기 수익을 보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워드를 잡자면 성장 곱하기 배인 것 같습니다.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는 해상인 것 같은데요. 블룸버그 뉴스 보도 자료에 따르면 코인베이스의 21년도 분기별 수익은 2020년도에 2배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20년도 전체 수익의 2배가 21년도 1분기 수익과 똑같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달의 수입이 20년도 전체의 수익과 똑같은 규모라고 하고요. 전체 매출 관점에서는 20년도 전체 매출에서 5억 달러를 더하면 21년도 1분기 매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거래 고객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암호화폐가 참 핫한 상황인데요. 투기와 투자 사이에 오가고 있지만 이 거래 고객의 수 자체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21년도 들어왔을 때는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처럼 약 5,600만 명의 검증된 고객들이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고 610만 명의 월간 거래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고객들이 이 암호화폐에서 거래를 하면서 그 수수료라든지 기타 수익적인 부분에서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처럼 매출이 크게 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기관들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개 서비스를 통해서 테슬라 및 다양한 기관들의 암호화폐와 기관 투자 세계 사이에 위치를 확보했다라는 말처럼 이 전체 거래에서 기관이
비중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거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기관들이 이 암호화폐의 투자들이 늘리고 있고 거래의 수단으로서 확보됨으로써 이 전체 코인베이스의 매출 성장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미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객들이 생기고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들의 그 비중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코인베이스의 매출이 정말 크게 성장하고 있고 장외에서의 기업 가치 또한 크게 받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의 리스크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장을 말씀드리면 상장은 곧 규제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상장을 한다는 것은 이 어떻게 보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는데요. 이전에 있었던 미국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 리플 거래 중단이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의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를 비추어졌는데요. 이처럼 이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러한 증권법 위반으로 소송을 리플을 통해서 제기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과거보다는 더 증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 상장이란 건 국가의 규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제도권으로 편입을 하는 것이고 정책적 가이드라인이 지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 둘씩 그런 정책적 가이드라인이 잣대를 대시게 되면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금과 규제들로 인해서 또한 변동성을 야기될 우려가 있으면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베이스의 성장 스토리를 보며 2012년도 설립된 코인베이스는 전 세계 100개 이상 국가에서 4,300명이 넘는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13억 달러였는데 처음으로 3억 2,200만 달러를 수익을 낸 회사이고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열풍이 불기 이전인 2019년만도에도 코인베이스는 적자를 기록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암호화폐가 대중화가 되어 있고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그 거래가 어느 정도 신뢰를 바탕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코인베이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매출도 이익도 증가하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 4월 14일에 코인베이스가 상장되게 되는데요. 그 전에 특별한 이슈와 새로운 호재, 리스크가 있다면은 영상을 빠르게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